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김연애 기사입니다. 네, 오늘은 유튜버 분들 그리고 BJ 분들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전에도 제가 영상을 한번 올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의미에서 또 제가 그동안 이제 질문 받아왔던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더 첨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국세청의 공문인데요. 2019년 4월 10일에 나왔던 공문입니다. 국세청에서 지금 신종, 호황, 고소득업자에 대해서 176명 전국에 동시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라고 하는 공문이고요. 신종, 새로운 고소득 업종이 계속해서 등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세청은 지금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에 2년간 고소득 사업자 1,800명 정도를 조사해서 1조를 추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91명은 범칙 처분을 했고 지난해에는 7천억 원 정도를 추징하는 최대 성과를 거양하였음. 세금을 많이 걷어들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종 호황 업종을 영위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세금을 탈루하고 하는 그런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를 근절하고자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튜버, 그 다음에 BJ, 그리고 연예인, 웹하드 업체, 그리고 프로운동 선수, 그리고 경위원, 금융부동산 컨설팅 업체 등등과 같은 분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소득 신고율이 급감하는 그 분들에 대해서 176명을 신고 대상자로 조사를 했다.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분들은 버시는 금액이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이제 고소득 사업자라고 아는 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소득 신고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국세청은 소득 신고율을 이제 분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유튜버라는 업종을 영위하게 되면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벌면 한 10,000원 정도가 남는다라고 하는 그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세금 신고는 유튜버 본인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유튜버들도 함께 신고합니다.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연예인들 혼자서 신고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연예인들도 같이 손잡고 신고를 하게 되죠. 요즘 좀 문제가 많죠. 연예인분들도 그래서 뭐 세무조사 여러 명 착수했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기도 했었고, 뭐 버닝썬 뭐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이제 세무조사가 좀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근데 연예인분들 최근에 뭐 보니까 공모 씨, 그리고 한모 씨, 그리고 또 뭐 주모 씨 이런 분들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됐다. 근데 뭐 여기서 정기 세무조사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 연예인분들은 이제 고소득자라서 5년 정도 5년마다 세무조사를 받긴 합니다. 정기 세무조사라고 해서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웬만한 중소기업 이상으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냥 5년 정도 주기로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탈루 혐의가 생겨서 수시로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176명은 탈루 혐의가 있어서 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착수가 되었다라는 내용이고요. 소득이 얼마냐? 그러니까 비용을 다 빼고 난 나머지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 대비해서 굉장히 낮다면 이거에 대한 세무조사가 착수가 되는 거죠. 사실 소득률이 높은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재석 씨도 비용을 하나도 안 넣고 신고를 한다고 하죠.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소득률이 높은 거는 이제 세금을 많이 내는 거니까, 비용을 안 넣는 거니까 뭐 크게 문제를 삼는 것 같진 않지만, 비용을 과다하게 넣었을 때는, 그래서 소득률을 낮추고 세금을 낮췄을 때는 세무조사가 착수가 된다는 거죠. 이 신종 탈루 유형, 이 조사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국세청은 이 분석 자료를 토대로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신고 내용 확인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유튜버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특히나 더 유의해서 기존과는 다르게 신고가 들어가야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버 분들과 이제 BJ 분들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프리카 BJ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풍선을 환전하게 되면 거기서 원천징수 3.3% 금액이 제해지고 실제 통장에 입금이 되기 때문에 3.3%를 원천징수하는 거는 소득을 아프리카TV에서 지급을 할 당시에 2분의 1년치 소득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3.3%라고 하는 우리 세법에서 정해진 그 율로 일단은 세금을 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정산을 하는 게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뭐 이중과세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최종적으로 1년 동안 벌어들 1년 단위로 끊어서
따져서 저희가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소득을 지급을 할 당시에는 이분이 얼마를 벌어들일지 모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3.3% 원천 징수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1년치 소득을 합산해서 그 금액으로 이제 결정된 세금과 이 3.3% 원천 징수된 금액을 비교해서 환급을 받거나 세금을 내거나 이렇게 결정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유튜버분들이 좀 문제가 됩니다. 유튜버의 주요 수입은 조회수에 따른 광고 수익입니다. 조회수가 높아지게 되면 그거에 따른 광고가 붙으면서 수익이 발생을 하고, 이거는 이제 구글 애드센스라고 하는 그 계정을 통해서 달러가 입금되기 때문에 직접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안 날라와요. 그렇다고 해서 소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어떤 세무사는 뭐 신고하라고 하더라, 혹은 어떤 세무사는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 아마 어떤 세무사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평등하게 그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돈이 입금이 되고 돈이 들어오는데 세금을 안 낸다. 그거는 비과세 소득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예외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달러로 입금이 된다고 해서 국세청에서 모르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이 유튜버 분들은 직접 자기들이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프리카는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아프리카TV는 원천징수라는 업무를 해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고, 네이버 TV라든가 그다음 카카오TV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 사업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의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 뭔가 이제 원천징수하거나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거나 이런 조치들을 취하는데, 구글은 외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어렵다란 말이죠. 그래서 직접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안내문이 국세청에서 안 날라와요. 그렇다고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국세청에서 모르는 거 아니냐.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공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무조사가 나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한국은행을 통해서 입금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오면 다 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통장에 다 끊겨요. 통장으로 다 받으시잖아요. 외화 통장으로 다 받으시니까 이렇게 이제 세무조사를 통해서 적발이 되면 가산세까지 어마어마한 금액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MCN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유튜버분들은 3.3%로 이제 받거나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할 일은 없지만, MCN 소속도 아니고 직접 애드센스 계정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직접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 5월 달에도 2018년도에 소득이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세금은 그럼 얼마부터 신고를 해야 되느냐? 얼마부터 세금이 많이 나오냐? 일단 유튜버분들은 여태까지 세금을 낸 게 아예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가 나올지는 구해봐야 돼요. 그리고 뭐 2018년도 12월 달에는 구글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는 유튜버 분들을 타겟으로 세무조사가 벌어질 거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되어야 세금 신고를 해야 되나요? 저는 일단 소득 발생하면 무조건 신고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세금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거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시거나 혹은 기존에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다거나 이렇게 타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거랑 이제 합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은 한 700에서 800 정도는 세금이 기본공제만 받는다고 하고, 또 국민연금이 개인에 따라서 납부한 금액이 다르고 건강보험료 낸 금액도 다르고, 보통은 이제 추계신고를 기준으로 할 때 한 700에서 800 정도는 세금이 안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연간 금액 기준입니다. 월 금액 기준 아닙니다. 저희한테 상담하실 때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괜히 이제 말씀드려서 세금이 안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다가 또 나중에 세금이 나오면 화내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자료를 받아보고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게 최선이고, 일단은 아무 소득이 없고 유튜브만 있고 근로소득 없고 타소득 없고 부동산 임대 금융소득도 2천만 원 안 넘고, 이런 어떤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내 통장에 입금되는 건 연간 요 금액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은 한 700만 원 정도까지는 세금이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도 하나도 안 냈다는 가정입니다. 국민연금 내면은 그 금액은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세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신고를 꼭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국세청도 유튜버분들의 그 구독자 수 대비해서 소득 금액을 추정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조회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구독자 수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 입금되는 금액은 적을 수 있지만, 그리고 상식적으로 국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조사하시는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 안 보겠습니까? 유튜버 분들은 사실 공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구독자 수 대비해서 매출액이 이 정도 나온다더라 라고 하는 기존에 신고된 유튜버 분들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누락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구글은 외화로 그 외화 통장으로 입금을 환산 받으시잖아요. 자진신고 하시라. 최대한 빨리 하실수록 가산세라도 줄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에 2017년도부터 계속해서 유튜브를 해오셨고 세금 신고를 해오신 분들 2,400 미만은 세무서에 가시든 홈택스로 직접 신고를 하시든 저희한테 맡기시든 하셔가지고 크게 세금 부담이 없으니까 뭐 그렇게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2017년도 기준으로 기존에 이제 사업을 하셨던 분이 2,400이 넘어간다. 그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시는 게 좋아요. 세무서에 가시면 기존에 했던 그 비용들에 대한 장부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세무서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공무원분들 엄청 바쁘세요. 엄청 바쁘신데 거기서 장부를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다른 민원인들은 일 처리를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하세요. 그래서 2,400이 넘어가면 어느 정도 규모도 있고 그다음에 경비도 있으실 거고 하니까 비용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뭐 복식장부든 간편장부든 작성을 의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BJ와 그다음 유튜브 활동을 2018년도부터 작년부터 처음으로 시작하셨다. 기존에는 없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 생각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8년도에 발생한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다 라고 하면 그냥 세무서를 가시거나 신고를 하셔도 되고요. 4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세무대리인에게 의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그럼 세금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느냐, 일단은 매출액에서 비용을 떼서 순이익이 남잖아요. 그걸 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아프리카 BJ 분들은 이 결정된 세금이 그 기존에 원천 징수됐던 3.3%보다 크게 되면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거보다 적게 되면 환급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때 저희가 좀 유의하셔야 될 점은 이제 유튜버분들은 뭐 환급을 받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BJ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3% 소득으로 이제 발생을 하셔서 기존에 원천 징수되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환급을 받으시는데 왜 쟤는 환급을 받는데 나는 환급을 안 받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는 그분의 수익 금액과 그분의 부양가족 상황과 그분의 국민연금 납입액과 그다음 그분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아시면 제가 왜 더 많이 나왔는지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제 환급이라는 거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원칙적으로 7,500 정도 되시면은 물론 비용도 많이 쓰셨을 수 있는데 세금을 납부하시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면 같은 7,500의 근로소득으로 받는 것과 사업소득으로 받는 게 세금의 차이가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부양가족이 동일하게 없다는 가정하에입니다. 부양가족이 없다는 가정하에 근로소득자들은 세금이 1,000만 원 내외로 나오게 되고요. 많이 부양가족이 더 적지만 근데 1,500인 유튜브로 수입을 벌었다고 해서 환급이 나온다. 240만 원보다 더 적게 낸다는 거죠.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납부세액이 나오더라도 그걸 감안을 해 놓으셔야 되고 세금을 따로 빼 놓으셔야 됩니다. 세금을 적게 낸다는 거는 소득 금액이 적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낮게 신고가 된다는 거고 국세청은 그 소득을 기준으로 그 사람의 자산 형성을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누락된 세금을 안 내고 그 세금을 아껴서 해외여행을 나간다든지 부동산을 산다든지 옷을 산다든지 신용카드를 쓴다든지 그렇게 되면 당연히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7,500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이 추가 납부세액이 나오더라도 총 부담세액을 한번 보시고 사실 1,000만 원 내외로 나오게 되면 평당에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보다는 뭐 국민연금도 납입하시고 비용도 지출하시고 해서 더 낮아지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7,500이 넘어가는데 직접 신고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무사 회계사님 훌륭하신 분들 많으시니까 의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익 금액이 7,500 이상이 넘어가시게 되면 사실상 유튜버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고려해 보셔야 돼요. 수익 금액이 높아지게 되면 또 법인 설립을 통해서 소득세를 절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튜버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시게 되면 세액 감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거든요.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외 지역에 창업하면 100% 감면, 그 다음에 그 외 지역에다 감면을 하면은 50% 감면이거든요. 서울 내에서 설립을 하더라도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은 제대로 신고를 하고 이런 감면 제도를 통해서 세금을 다운시키는 그런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한 10억 정도 매출이 나오시는 유튜버 분들은 한 달에 지출액이 한 2천에서 3천 정도 되세요. 그리고 거기다 인건비는 또 별도로 나가시고, 그래서 뭐 작가도 있고 PD도 있고 사람이 식구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로 지급된 인원이 많다 그러면 반드시 인건비 신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적사항 채용하시기 전부터 주민번호 받아서 인건비 신고, 지금이라도 만약에 신고를 안 하셨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얼른 신고하셔서, 늦게라도 신고하셔서 가산세를 물더라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컴퓨터 사시는 거나 또 장비 구입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비용 처리도, 감가상각 처리도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지출 증빙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왜냐면 유튜버 분들은 연예인이랑 비슷하거든요. 메이크업을 받는다던가, 뭐 붙임머리를 한다던가, 헤어샵을 간다던가, 그다음에 의류를 착용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세무상으로는 부인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명품백, 그 명품 옷을 사가지고 이 방송에만 딱 입냐 이거죠. 사실 구분이 어렵죠. 이걸 내가 개인적으로 친구들 만날 때 입고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업무적인 용도와 개인적인 용도가 사실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조금 그거에 대해서 부인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행사로 인해서 이 옷을 입고 뭐 출연을 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경비 처리를 받으시려면 이 지출 증빙에 대해서 품위서라든가 지출 결의서를 꼼꼼히 작성을 해두시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전에 유튜버와 관련된 영상을 올려놓기도 했었으니까요. 해당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꼭 신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금 신고하고 우리 다 다리 쭉 뻗고 자자고요. 네, 세금 신고 정확하게 하고 마음 편하게 누릴 거 누리고 부동산도 사고 여행도 가고 좋은 옷도 사고 세금 내고 사셔야 됩니다. 세금 내고 누리셔야 됩니다. 누릴 거 누리고 살자라는 게 저의 어떤 신조입니다. 네, 저 지금까지 김혜연 회계사였고요. 종합소득세 신고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